네,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는 LA 카운티 재정 위기 보겠습니다. LA 카운티가 지난 1월 산불과 또 성폭력 보상 문제, 더불어서 연방 정부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예산 삭감이 터지면서 파산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라고 합니다. 트럼프 2기 들어서 이렇게 전례 없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트럼프 위기의 좀 약간 특징이라고 하면 이제 연방 기금을 약간 정치화하는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LA 카운티는 유난히 약간 이제 재정 위기가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전통적으로 예전부터 계속 전통 위기가 있는데 약간 이게 민주당 지역에 강하다 보니까 이게 단순한 지방 정부의 재정 문제를 봐야 되는 게 아니라 트럼프 위기에 어떤 행정부가 만들어낸 연방과 지방의 붕괴의 징후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약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벌 주는 연방으로의 어떤 전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의 예산권을 정치로 무기로 활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LA 카운티는 이민자 보호라든가 어쨌든 환경 규제라든가 성소수자 권리라든가 이런 피난 지원 등에서 대립하는 어떤 진보의 거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연방 정부가 산불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이게 피해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성폭력 피해 보상 예산을 어쨌든 한 10년간 몇 조를 지금 지원해줘야 돼요. 이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봉봉 지원 삭감이 좀 있습니다. 이 봉식에 대해서 어쨌든 정책 충성도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가시화가 되는데 협조하지 않으면 지원이 없다는 정치 보복 모델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여러 가지로 중요성이 좀 많습니다. 행정연합체에서 근간을 흔든 선례이자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시민을 보호하는 어쨌든 구조적인 어쨌든 선례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생각이 있고요. 재난 대응에 대한 어떤 민영화의 어떤 신호탄이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산불이 났을 때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처음에 됐을 때 이게 발표가 났을 때 이제 트럼프와 이제 주지사가 대립하게 됐습니다. 뉴섬 지주사하고 트럼프 행정부하고 약간 계속 대립이 됐습니다. 이게 약간 이게 뭐 음모론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왔었기 때문에 LA 카운티가 산불 피해나 이주민 셀터라든가 보호소라든가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최근에 대부분 삭감이 되거나 지연이 됐습니다. 그 결과 카운티가 민간 보험사라든가 대형 병원 재단이든가 사설 보험 지원에서 의존하는 구조가 나타났고요. 결국 요게 트럼프 이기 10년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는 정부가 아니라 시장이 책임져야 된다는 약간 이상한 논리를 펼치면서 정말 힘들게 됐고요. 이게 파산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위기가 좀 있고 재난 대응이라든가 공공의료나 피해 보상이 시장 논리에 만약에 맡겨지게 되면 사회적 약자는 사실 서비스 가격이라든가 이런 가격 접근에서 배제될 수 있는 약간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될 것 같고 이제 트럼프가 약간 시험대에 올리는 게 아닌가. 정말 도움을 받으려면 나의 말을 들어라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약간 이런 것 같아서.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약간 이민 정책 같은 것들을 좀 하는 것 같고 얼마 전에도 약간 대학 길들이기하고 좀 비슷합니다. 트럼프가 최근에도 하버드의 어쨌든 면세 조건을 오늘 발표하기를 이제 하지 않겠다 말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로스앤런스 카운티도 이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연방 기금을 끊거나 약간 면세 정책이나 이런 정책도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협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맞닿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파산을 통한 체제와 정치적 모델링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방 정부가 이번 LA 카운티의 재정 위기를 경교성 쇼케이스로 쓰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파산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계속 압박을 가하면서 연방 정부의 어떤 지시와 가치를 협조하지 않으면 파산도 가능하다라는 메시지를 주면서 다른 진보 성향의 주 카운티에게 어쨌든 강한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런 구조는 향후에 캘리포니아라든가 뉴욕이라든가 일리노이주가 사실은 이 진보주의자의 어떤 성향을 가진 어떤 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의 약화라든가 어쨌든 재정의 어떤 종속화라든가 이런 구조가 심화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연방주의가 이제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런 걸 자랑하는 곳이고 이런 게 잘 돼 있는 곳인데 이런 게 정치의 어떤 보수화라든가 동질화라든가 이게 압박이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게 카운트가 만약에 파산이 되면 전반적으로 이제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이게 만약에 재정 실패가 아니라 트럼프 이게 만약에 이게 새로운 연방 질서를 이제 재편한다고 하면 충성에 따라 이제 자원을 나눠주는 중앙 집권식의 보복주의가 되는 시범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 이게 경고음이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어떻게 보면 연방 예산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길들이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살펴봤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대학에서도 연방 지원금의 차등 지급 정책이 좀 시작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이번에는 대학에 이어서 지방자치단체까지 예산이 이렇게 차등 지급이 되게 되면서
완전하게 이제 길들이기 현상이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향후 이런 현상들은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을 좀 하실까요?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중성도에 따라서 예산을 차별해주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연방주의 파괴의 서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각 주가 카운티가 자율적으로 정책 실험을 하거나 펼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이렇게 하면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연방주의 국가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연방제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대통령을 뽑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좀 문제가 뭐냐면 각 주가 연방제라든가 이런 복지제라든가 좋은 것들은 다 이제 대통령이 갖고 있고 세금을 그렇게 거두면서 사실은 나쁜 것들은 다 이제 연방의 어떤 주지사라든가 이런 것 쪽에서 갖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을 뽑을 필요도 없고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고 그렇게 되면 연방주의가 아마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계속 이렇게 하면. 그리고 이제 복지라든가 민영화의 사유가 이제 공공의 붕괴가 될 우려도 있습니다. LA 카운티가 사실은 공공 서비스를 위협받는다는 건 그동안의 취약계층의 안전망을 했던 이런 시스템이 붕괴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의미를 갖고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의 정부가 파산된다는 건 경고행의 통치의 쇼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위기는 또 다른 주나 이런 곳에 어떤 경고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균일하고 충성에 기반한 권위주의의 어떤 모계를 하기 때문에 이게 군사를 동원할 수 있다는 약간 그런 메시지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위험하고 이게 중요하고 이게 여러 가지 민주주의를 파괴할 수 있다는 약간 이런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연방 정부 내 어떤 자원의 배분을 마저도 정치화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의미로 하게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엔 의회가 아닌 대통령 주도의 어떤 국가 설계가 고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경고를 보낼 수 있는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행정의 탈중앙화가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대학에 이어서 지방자치단체까지 예산을 차등 지급하면서 길들이기 하고 있다라는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